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고난이도, 헷갈리는 문제 영상 1, 2, 3편을 하나의 영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장기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산정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4.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정답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입니다.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제가 15%, 시설 20%죠. 그래서 암기법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15하면 15 뭐예요? 요양보호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요. 제가 15하면 우리 시급 한 20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15하면 시급 20 이렇게 암기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 재원 조달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보험료가 60에서 65%, 국가지원 20%입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본인 부담, 아까 제가 15, 시설 20 했죠. 이렇게 재원이 조달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보기 4번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보기 2번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 나오면 대부분 정답이 아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자체가요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요양보호사 뭐 처우 개선하는 거 뭐 요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지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요 내용만 지자체예요. 그래서 대부분 정답에 지자체 나오면 그냥 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정답은 1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네, 국가 지원 20%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보기 3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독립회계 통합징수입니다. 쇼츠 영상 설명하는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는 한 집에 삽니다. 그래서 통합징수하지만 맞벌이 부부예요. 그래서 각각 돈관리를 합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들 각각 돈관리하죠. 독립회계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로 기억할 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부담금 2. 재가급여 한도액 3. 장기요양 급여 종류 4. 장기요양 이용 계획 5. 보호자의 기본 인적 사항 정답은 3번 장기요양급여 종류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는 뭐냐 하면 우리 선생님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대상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나올 거고요. 몇 등급 받았습니다. 이 내용도 나올 거고 유효기간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종류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인 이제 인정받았으니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률은 얼마를 본인 부담할 수 있고요. 제가 급여할 때의 한도액은 얼마입니다. 장기요양 이용 계획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노인장기 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2.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3. 장기 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5.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정답은 2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이 내용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지자체 그냥 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방문조사는 공단 직원이 하고요. 보기 4번 방문조사원이 등급 판정 1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조사를 한 후에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판정을 내립니다. 보기 5번 최종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한다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단기보호, 2. 복지용구,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 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네, 시설급여라는 게 뭡니까? 어느 시설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그리고 시설급여 하나 더 있지요. 노인요양 시설이 있습니다. 항결핵제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주 동안 복용한다. 2.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3.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한다. 4.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5. 항결핵제 중 한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은 4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입니다. 항결핵제는 폐결핵 치료제예요. 자, 항결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결핵제는 약의 양이 많고 복용 기간이 깁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약을 중단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약의 양이 많고 복용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 객담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2. 기침 반사 증가, 3. 손모운동 감소, 4.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5.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정답은 3번 손모운동 감소입니다. 보기 2번 기침 반사. 자, 이것은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거예요. 이것이 좀 떨어지죠. 감소합니다. 그래서요. 미세물질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3번 손모는 뭐냐? 잔털이에요. 그래서 이 손모 운동이 감소하지요. 그렇다 보니까 역시 미세물질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보기 4번 코 점막의 건조함은 증가하죠. 코 점막 건조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의 수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코 점막 더 건조해집니다. 자, 보기 5번 기관지 내 분비물은 증가하죠.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내 분비계 변화는 1. 공복 혈당이 감소한다. 2.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3.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4. 포도당 대사 능력이 증가한다. 5.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뇌 분비계 대부분 다 감소하겠죠. 그러나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공복혈당 상승하죠. 그래서 당뇨 조심해야 됩니다. 그 외에 당 대사나 갑상선 분비 호르몬이나 에스트로겐 분비나 이런 것은 다 떨어집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은 1. 결막염, 2. 녹내장, 3. 백내장, 4. 망막염, 5. 안구건조증. 정답은 3번 백내장입니다. 수정체 나오면 무조건 백내장이죠. 백수 했습니다. 백수. 수정체 나오면 무조건 백내장.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요양보호사 요점 정리 100분으로 끝내기 있죠. 그리고 쉬운 암기법 영상 있습니다. 이 두 영상은 꼭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파민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2. 좌뇌가 손상되면 좌측 마비가 발생한다. 3. 측두엽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4. 안정시 떨림,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5.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정답은 5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것은 뇌경색, 터지는 것은 뇌출혈이죠.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도파민 하면 뭡니까? 도파파, 파킨슨이죠. 그래서 도파민 분비장애, 도파파 기억을 하시고요. 보기 4번 안정시 떨림, 이것도 파킨슨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도파파파를 떨어줬습니다. 바이브레이션 줬습니다. 도파파, 안정시 떨림 기억을 하시고요. 자, 보기 2번. 손상된 뇌의 반대쪽이 마비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보기 3번. 손해가 손상이 되어지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되어집니다.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전구 증상은 1. 사지에 가려움증이 있다. 2. 가슴이 조이는 흉통이 있다. 3. 새벽에 쏙쓰림 증상이 있다. 4. 한 개의 물체가 둘러 보인다. 5. 목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신다. 정답은 4번 한 개의 물체가 둘러 보인다입니다. 대표적인 전구 증상 그 외에도요. 팔다리 저림, 뒷골 통증, 현기증 있습니다. 빨간색 되어 있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외에도 뇌졸중 증상은요. 연하곤란, 삼킴 장애가 있고요. 언어장애, 말 어눌해집니다. 시력장애도 있습니다. 손해의 뇌졸중이 오면 균형 상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되어집니다. 파킨슨 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뇌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한다. 2.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이다. 3.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 발생한다. 4.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5. 손상된 쪽 뇌의 반대편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4번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입니다. 자, 파킨슨 하면 도파파 내가 떨어졌죠. 안정시 떨림 파킨슨입니다. 그런데 3번은 왜 아닐까요? 도파민 파킨슨 도파파 했는데 과잉 분비가 아니라 도파민 분비 장애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 결핵, 2. 홍역, 3. 폐렴구균, 4. 디프테리아, 5. 인플루엔자. 정답은 4번 디프테리아입니다. 10년마다 파디 10년마다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접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쉬운 암기법 영상에 다 나옵니다.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힐 때 지지해야 하는 신체 부위는
정답은 1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일 때는 했죠. 어깨와 엉덩이였습니다. 사지마비는요. 목과 어깨예요. 목 밑으로 해가지고 반대편 어깨를 지지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림 잘 봐주세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1. 관장을 한다. 2. 작업치료를 한다. 3. 도뇨처치를 한다. 4.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 5. 관절운동 범위를 평가한다. 정답은 4번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 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행위는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관리 등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가능한 행위는 경구약, 먹는 약 복용을 돕는 것과 외용약, 바르거나 뿌리는 약 돕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인의 건강 정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육류는 숯불에 굽는다. 2. 음식의 간은 뜨거울 때 맞춘다. 3. 칼슘제는 비타민 K와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4.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5. 단백질 보충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한다. 정답은 4번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입니다. 보기 3번 칼슘제는 비타민 D와 복용을 하여 흡수를 돕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했죠. 당신 골다공증엔 비타민 D. 다음 중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대상자는 1. 웃을 때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 2. 요로 감염으로 빈뇨가 있는 대상자. 3.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신부전 대상자. 4. 요로 결석증으로 혈뇨가 있는 대상자. 5. 전립선 비대증으로 잔뇨감이 있는 대상자. 정답은 3번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신부전 대상자입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대상자 신부전, 신부전, 부신 기능 저하입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겠죠. 네, 암기법 쇼츠 영상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신부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2. 식사량을 늘려 제공한다. 3. 계단 오르기 운동을 격려한다. 4. 항상 탄력 스타킹을 신게 한다. 5. 온 냉탕을 오가며 목욕하게 한다. 정답은 1번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입니다. 부종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기 2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거 신부, 부신 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염분,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을 제한한 소량의 식사를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 조리 음식은 1. 간장에 재운 깻잎 장아찌 2. 묵은지를 넣은 부대찌개 3.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4. 우렁이를 넣고 끓인 강된장 5. 고추장으로 버무린 오이지 무침. 정답은 3번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입니다. 보기 4번 강된장 좋은 음식이지만 고혈압 대상자에게는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노인에게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 변화는 1. 신장의 혈류량 감소 2. 지방 조직 감소 3. 간의 대사기능 증가 4. 위산 분비 증가 5. 인지기능 증가. 정답은 1번 신장의 혈류량 감소입니다. 다 필요 없고 신장은 약물 중독과 관련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자세로 장시간 누워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1. 어깨 관절 마모 2. 무릎 관절 염증 3. 발목 관절 마비 4. 엉덩 관절 구축 5. 허리 관절 수축. 정답은 4번 엉덩관절 구축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된다. 3.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강직이 나타난다. 4.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5.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 정답은 4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입니다. 보기 1번 밤에는 통증이 더 악화됩니다.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잠복 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있다. 2.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다. 3. 결핵은 폐에만 침범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4. 결핵은 주로 오염된 음식 섭취로 감염된다. 5.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 소독한다. 정답은 5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 소독한다 입니다. 결핵은 호흡기 감염, 공기를 통한 감염입니다. 2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면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핵 의심 대상자를 돌볼 때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결핵 대상자의 물건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결핵균은 햇볕에 약하기 때문에 침구류는 일광 소독해야 됩니다.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하는 곳은 1. 가, 나 2. 가, 다 3. 다, 라 4. 나, 마 5. 라, 마 정답은 2번 가, 다입니다. 가, 타이어 공기압이죠.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을 때, 휠체어가 잘 굴러가지 않을 때 타이어 공기압 확인해야 하고요. 다는 잠금 장치입니다.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2.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4. 영양액은 분당 10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5.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말린다. 정답은 3번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입니다. 보기 1번, 2번, 4번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보기 5번 영양액 주머니는요.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에게는 밥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거 하루에 한 번 세척해서는 안 되겠죠. 매번 세척해서 말려야 되겠습니다.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변 후 물티슈로 닦아 바로 옷을 입힌다. 2. 뒤처리할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3.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데워준다. 4.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춰준다. 5.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정답은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입니다. 보기 1번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야 되고요. 뒤처리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합니다. 보기 4번 침대 머리는 올려주어야 되겠죠. 보기 5번 피가 나오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겠습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햇볕에 말린다. 2. 사용한 물품은 모아서 한꺼번에 소독한다. 3.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주 1회 깨끗이 닦는다. 4.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5.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정답은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입니다. 보기 1번 카테터와 같은 고무 제품을 햇볕에 말리면 변색되거나 갈라집니다. 보기 3번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아야 되고요. 보기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제가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길고 헐렁한 옷을 입힌다. 2.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한다. 3.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긴다. 4. 취침 시 침대는 허리 높이로 맞춘다. 5.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 정답은 5번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입니다. 보기 4번 취침 시 침대는 최대한 낮추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또 있습니다. 방과 현관의 문턱은 없앤다입니다. 문턱을 낮춘다 그러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다. 2.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 3. 머릿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4. 몸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하여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시작한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입니다.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NO 했었죠. 네, 보기 4번 몸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해서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 가족, 동거인, 요양보호사 등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 상관없이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옴치료는 올치료!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에 옮길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1. 겨드랑이와 가슴, 종아리와 발목 2. 겨드랑이와 가슴, 넙다리와 발목 3.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 4. 등과 허리, 종아리와 발목 5. 등과 허리, 넙다리와 발목 정답은 3번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입니다. 그림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염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가래 2. 빈뇨 3. 피부 발진 4. 무기력감 5. 전신부종 정답은 4번 무기력감입니다. 그 외에도 소변 횟수가 감소하고 피곤, 마른 피부와 혀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썹은 면도날로 다듬어 준다. 2. 콧방울과 코 안을 깨끗이 닦아낸다. 3. 면봉으로 귀 안쪽의 귀지를 닦아낸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낸다. 5. 눈곱이 있으면 눈곱이 있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 정답은 2번 콧방울과 코 안을 깨끗이 닦아낸다 입니다. 밖으로 나온 코털도 깎아 주어야 되겠습니다. 귀 안쪽에 있는 귀지는 병원에서 해야 하고요. 귀 입구의 귀지만 닦아내어야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베타딘 용액에 담가 보관한다. 2. 아랫니 의치를 먼저 돌려 뺀다. 3. 세면기에 물을 받아서 의치를 헹군다. 4. 윗니와 아랫니 의치를 동시에 끼운다. 5.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정답은 5번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입니다. 1번 의치 세정제나 찬물에 담가 보관하고요. 보기 2번 아랫니 의치를 먼저 빼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입니다. 보기 3번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굽니다.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추운데 왜 옷을 벗으세요? 2. 이러시면 참 당황스러워요. 3.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4.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5. 지금 저에게 성희롱하는 거예요? 정답은 3번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릴 때에는 옷이 불편하다, 화장실 가고 싶다, 목욕하고 싶다 등의 표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1.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2.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3.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 4. 보호자의 밀착관계 형성 5.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 1번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입니다.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도 서비스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기 5번 기관 중심 나오면 무조건 땡입니다.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는 1. 판정회의 2. 사례회의 3. 심의회의 4. 연구회의 5. 운영회의 정답은 2번 사례회의입니다. 회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례회의와 원래회의. 사례회의는 사례를 놓고 회의하는 거예요.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 사례를 놓고 하는 회의. 그 다음에 원래회의는 회사나 각종 단체에서 원래 회의하는 거 있죠. 그런 회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왼쪽 빗장뼈 밑과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에 패드를 붙인다. 2.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인공호흡을 한다. 4.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5.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정답은 4번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입니다. 보기 1번 패드 부착 위치 그림도 보시고요. 오, 빛, 왼중격 했죠. 쉬운 암기법 쇼츠 영상도 확인 바랍니다. 보기 2번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붙여야 되겠죠. 보기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손을 떼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5번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2.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과 왼쪽 중간 빗장뼈 밑에 붙인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고 1분 후에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5. 심장 리듬을 5분마다 자동 분석한다. 정답은 1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입니다. 보기 2번 패드는 오, 빛, 왼중격 했습니다. 오른쪽 빗장뼈 및 왼쪽 중간 겨드랑선입니다. 보기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비켜. 보기 4번 쇼크 버튼을 누르고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보기 5번 심장 리듬 분석은 2분마다 합니다.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에 빨리 답하게 한다. 2. 대상자의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한다. 3. 대상자 얼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4.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하여 설명한다. 정답은 4번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입니다. 이 대상자는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입니다. 언어장애, 판단력, 이해력 장애는 판판이라고 했습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4. 작성한 후 병의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다. 5. 연명의료 중단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가 중단된다.
정답은 3번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입니다. 보기 2번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됩니다. 보기 4번 의료기관과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보기 5번 내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물, 산소 공급은 가능합니다.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 지적 보상 2. 경제적 보상 3. 정치적 보상 4. 자유적 보상 5. 문화유산의 전수. 정답은 3번 정치적 보상입니다. 노인의 날 뿐만 아니라 어버이날 이런 거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요양비가 포함된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는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간병급여 4. 장애급여 5. 특별현금급여. 정답은 5번 특별현금급여입니다. 가족 요양비 나오면 특별현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암기법, 우리 가족은 특별히 현금을 좋아해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쉬운 암기법 영상 있습니다. 초초초 특급 추천합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괄호,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종료 혹은 지속. 1. 서비스 방법 개발 2. 서비스 기관 안내 3. 서비스 자원 사정 4. 서비스 내용 평가 5.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정답은 5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입니다. 우리 어르신이 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곳,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방문 상담을 하겠죠. 그리고 나면 네, 이제 우리 어르신이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주 3일만 갈지 5일을 다 갈지 기타 등등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계약을 해야 되겠죠. 이용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을 받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계속 서비스를 받을지 종료할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산업재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2.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3.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사업장이 폐업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5. 보험급여의 수급권리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정답은 1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입니다. 보기 2번 퇴직해도 보험급여 받을 수 있고요. 3번 당연히 제3자에게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보기 4번 사업장이 폐업해도 보험급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기 5번 보험급여의 수급권리 유효기간은 급여 내용에 따라서 3년 혹은 5년간 유효합니다. 노인학대 유형과 사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 2. 유기, 이성교제를 방해함 3. 신체적 학대,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함 4. 정서적 학대,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함 5. 경제적 학대,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정답은 1번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입니다. 생활비 제공을 중단했다. 그러면 경제적 학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노인을 방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2번 이성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고요.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하는 것은 경제적 학대고요.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노인학대 유형과 관련되어져서 요점 정리 100분으로 끝내기 영상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2.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 3.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4. 치료 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5.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정답은 3번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입니다. 폐결핵 약은 약의 양이 많고 복용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보기 1번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 아니라 호흡기 감염이고요. 보기 5번 오후에 고열이 나고 늦은 밤에 내리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폐 조직의 염증으로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나타나는 질병은 1. 폐렴, 2. 폐기종, 3. 폐색전, 4. 만성기관지염, 5. 기관지 확장증. 정답은 1번 폐렴입니다. 폐렴 그러면 폐 조직에 염증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만성기관지염은 문제에 항상 이른 아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른 아침 만성기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요점 정리 100분으로 끝내기 영상 그리고 쉬운 암기법 영상 참고하세요. 대상자에게 손해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2. 인지 기능에 저하가 나타난다. 3.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4.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5.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정답은 5번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입니다. 뇌졸중이 손해에 발생했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물건을 정확하게 잡지 못합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하지 않은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식은땀 2. 포만감 3. 소화불량 4. 체온 상승 5. 소변량 증가. 정답은 1번 식은땀입니다. 자, 당뇨병에는 고혈당, 저혈당이 있죠. 암기법, 쉬운 암기법, 그 다음에 쇼츠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저혈당만 보겠습니다.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밥은 잘 안 먹고 식사량은 감소하고 활동량은 많습니다. 그것을 본 두식이가 말하죠. 쉬어 쉬어 했죠. 여기서 나오는 두식이 할 때 식은땀 있습니다. 좌측 내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왼쪽 다리의 마비 2. 왼쪽 팔의 감각 저하 3. 근육 경직 및 안정시 떨림 4. 수분 정체로 인한 전신 부종 5.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정답은 5번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입니다.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가 마비가 됩니다. 좌측 뇌가 손상이 되어지면 우측 마비와 함께 좌측 뇌에서 담당하는 언어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요로 감염 2. 체중 감소 3. 소변 배설량 증가 4. 규칙적 도뇨 시행 5. 남성 호르몬 불균형. 정답은 5번 남성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비대해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뇨관을 사용을 해서 소변을 빼줘야 하고요.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이 앞으로 돌출된다. 2.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5.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 4번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입니다. 보기 2번 우리 어르신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눈물을 쏟아냈기 때문에 눈물의 양 이제 감소하고요. 3번 각막 반사가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눈에 이물질, 티끌 같은 것이 들어갔을 때 눈을 반사적으로 이렇게 깜빡이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때요? 노화가 되어지면 떨어지게 되겠죠.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결막이 얇아진다. 2. 수정체가 투명해진다. 3.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4.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5. 동공의 지름이 커진다. 정답은 1번 결막이 얇아진다 입니다. 보기 2번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라색, 남색, 파란색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노화에 따른 청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막이 얇아진다. 2. 이관이 좁아진다. 3. 외이도가 습해진다. 4. 평형 감각이 향상된다. 5. 귓바퀴의 연골이 위축된다. 정답은 2번 이관이 좁아진다 입니다. 보기 1번 고막은 두꺼워집니다. 요즘 아이들 말 참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그럴 경우 우리 아이들이 엄마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엄마 고막에 살 쪘다. 네. 보기 3번 외이도는요 건조해집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산책을 하게 한다. 2. 유제품을 제공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5. 설사가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먹게 한다. 정답은 4번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입니다. 장운동을 증가하는 음식을 삼가해야 되겠죠. 자, 보기 3번 설사를 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해야 됩니다.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밥은 국에 말아 먹인다. 2.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3. 과일은 건더기 없이 주스로 먹인다. 4.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5.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인다. 정답은 2번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입니다. 보기 3번 과일은요 잘게 잘라서 먹이거나 숟가락으로 긁어서 먹입니다.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 다양한 향신료를 넣은 음식을 제공한다. 3. 음식을 먹기 쉽도록 모두 섞어 제공한다. 4.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5.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네, 연하곤란이다라는 것은 삼키기가 힘든 걸 이야기해요. 그런 대상자에겐 네, 보기 4번처럼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요실금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2.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사용한다. 3.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4.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줄인다. 정답은 1번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입니다. 참고로 배뇨 스케줄에 따라 배뇨 훈련을 한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2. 독감 예방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 결핵진단 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4.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정답은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입니다. 보기 3번 결핵 검사는 2, 3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거나 발열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기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NO.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한다. 4.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5.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정답은 5번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입니다. 보기 1번 천천히 안정되게 동작을 해야 하고요. 2번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하고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동안 쉽니다. 스트레칭 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합니다. 보기 3번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해야 하고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동작을 합니다.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조개죽은 50도씨에서 조리한다. 2.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한다. 3.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4. 채소는 물에 1분 정도 담갔다 먹는다. 5. 생선은 냉장고에 일주일 동안 보관한다. 정답은 3번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입니다. 그리고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보관하는 거 잘 아시죠? 보기 4번 채소는요 물에 3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는 이유는 1. 욕창 예방 1. 근육 이완 3. 변이 자극 4. 심리적 안정 5. 장운동 촉진. 정답은 1번 욕창 예방입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2. 깨끗한 휴지에 싸서 보관한다. 3.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끼워준다. 4.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세제로 세척한다. 5. 전체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빼준다. 정답은 4번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 세정제로 세척한다 입니다. 이 문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1번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하면 변형되어지고요. 보기 2번 의치 세정제나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되겠습니다. 통목욕 시 대상자를 씻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팔, 몸통, 회음부, 다리 2. 팔, 회음부, 다리, 몸통 3. 다리, 팔, 몸통, 회음부 4. 다리, 회음부, 팔, 몸통 5. 회음부, 다리, 팔, 몸통. 정답은 3번 다리, 팔, 몸통, 회음부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부터 씻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 다리, 팔, 몸통하고 회음부는 제일 마지막에 씻기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옆으로 눕혔을 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는 1. 엉덩관절과 척추관절을 편 자세 2.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편 자세 3.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 4. 엉덩관절은 굽히고 무릎관절은 편 자세 5. 엉덩관절은 펴고 무릎관절은 굽힌 자세. 정답은 3번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입니다. 그림을 봐두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1. 대상포진 대상자의 식기 2. 천식 대상자의 세면도구 3.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4. 접촉성 피부염 대상자의 젖은 의복 5. 전립성 비대증 대상자의 얼룩진 침구.
정답은 3번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입니다. 가래, 대변, 소변은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에서 실내 환경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2. 보조 난방으로 온도를 조절한다. 3. 방바닥의 먼지는 빗자루로 제거한다. 4.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5.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방향제를 뿌린다. 정답은 4번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입니다. 보기 1번 여름에는 제습기, 겨울에는 가습기를 사용하죠. 보기 3번 실수하기 쉬운데 진공청소기로 제거하거나 또는 중요한 거 젖은 걸레로 제거한다 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2.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표현하지 않는다. 3.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4. 가족과 대상자 간의 갈등은 임의로 해결한다. 5. 사적 모임을 가지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입니다. 보기 2번도 헷갈릴 수 있는데 요양보호사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나의 감정을 표현을 할 때에 직설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이것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행동장애 대상자 3. 판단력 장애 대상자 4. 진압력 장애 대상자 5. 공간지각력 장애 대상자 정답은 3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입니다. 그림판, 문자판 일대에는 언어장애, 판단력, 이해력 장애라고 했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 가시를 제거한다. 2.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한다. 3. 음식을 거부할 때는 갈아서 한꺼번에 먹인다. 4.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입니다. 보기 1번 생선가시는 미리 제거해야 하고요. 숟가락은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거부할 때에는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천리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의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 활동은 1. 물건값 계산하기 2. 탬버린 연주하기 3. 특정 글자 고르기 4. 뇌 건강 일기 쓰기 5. 빈칸에 낱말 채우기 정답은 2번 탬버린 연주하기입니다. 쉬운 암기법 영상에서 했죠. 중증 나오면 악기 연주, 중학생 했습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치매 말기에 시작된다. 2.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3. 한 번 하면 오래 지속된다. 4. 전조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난다. 5.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정답은 5번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입니다. 보기 1번 치매 초기에 나타나고요. 보기 2번과 3번 자주 일어나지도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보기 4번 우울증은 치매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2.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3. 현관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로 설치한다. 4.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작은 깔개를 둔다. 5.
방에 큰 거울을 두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한다. 정답은 2번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입니다. 그 이유는 야간에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왔다가도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1번 침대는 벽에 붙여야겠지요.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기 4번 작은 깔개를 깔아두면 오히려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거울만 보면 욕설을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거울을 보며 함께 욕을 한다. 2. 집안의 거울에 천을 씌워 둔다. 3.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본다. 4.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5.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욕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정답은 2번 집안의 거울에 천을 씌워 둔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는 보기 4번과 5번처럼 질문하는 거, 물어보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다음 중 가장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화상 대상자는 1. 코와 입술의 화상, 2. 어깨와 가슴의 화상, 3. 무릎과 종아리의 화상, 4. 손가락과 발가락의 화상, 5. 엉덩이와 꼬리뼈 부위의 화상. 정답은 1번 코와 입술의 화상입니다. 손상된 조직이 부어서 기도를 막고 호흡 곤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 온찜질을 해준다. 2. 압박 붕대를 꽉 조여준다. 3.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4. 손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리게 한다. 5. 손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정답은 3번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 준다입니다. 의식을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라, 나, 가, 다, 마 2. 다, 라, 가, 나, 마 3. 나, 가, 다, 라, 마 4. 나, 다, 라, 가, 마 5. 가, 나, 다, 라, 마. 정답은 1번 라, 나, 가, 다, 마입니다. 가 그림은 가슴 압박하는 거고요. 나 그림은 도움 요청, 다는 인공호흡하는 거죠. 라는 반응 확인입니다. 마는 자동심장 충격기죠. 그래서 반도가기 했습니다. 반응을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가슴 압박, 기도 유지이죠.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하고요. 자동심장 충격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패드 부착, 재세동 2. 전원 켜기, 가슴 압박, 패드 부착, 재세동, 심장 리듬 분석 3번 전원 켜기, 가슴 압박,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재세동 4.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재세동, 가슴 압박 5.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재세동,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정답은 4번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재세동, 가슴 압박입니다. 쉬운 암기법에서 알려드렸죠. 전원, 패배하고 나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압박한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전극 패드를 부착한다. 3.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 손을 뗀다. 5. 재세동 시행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1의 비율로 한다. 정답은 4번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 손을 뗀다 입니다. 보기 2번 오빛 왼중격 했죠. 보기 5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2, 300이 30대 백수의 이야기 했죠.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하여 돕는 방법은 1. 손을 잡아준다. 2. 조명을 밝게 켜둔다. 3.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 4.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5. 즐겨 쓰던 아로마 향을 맡게 한다. 정답은 4번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입니다.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2.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입니다. 보기 1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같은 집에 살아서 통합징수하지만 돈관리는 따로 한다. 독립회계다 라고 했습니다. 보기 3번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겠죠. 보기 4번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장기요양기관에 지급을 하겠죠. 보기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 중에서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자체 나오면 땡해라고 했던 이유가 이렇게 긴 문장이 보기로 나올 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자체 나오면 그냥 땡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나 뭐 보호하는 거 이런 것들 하는데 지자체에 이런 문항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입니다. 보기 1번 주야간 보호는 재가급여죠. 시설급여,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기 3번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기 5번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1.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2.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자활의욕 고취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마련 4. 업무상 재해 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5.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정답은 5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이러한 업무를 지원을 하는 거죠.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세탁 2. 체위 변경 3. 편지 대필 4. 병원 동행 5. 의사소통 도움 정답은 1번 세탁입니다. 일상생활 지원하면 밥, 청소, 빨래라고 했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밥, 청소, 빨래.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1. 자기방임 2. 경제적 학대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언어적 학대 정답은 4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전기를 끊는 것은 신체적 학대, 전기 요금을 내지 않는 것은 방임입니다. 이 외에도 노인 학대 유형과 관련되어진 거 요점 정리 100분으로 끝내기 영상에서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관계 해유, 1. 시각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육체적 성희롱, 4. 사회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 2번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회유한다 이런 뜻이 살살 구슬린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한다. 회식 자리에서 술 따라라고 이렇게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별로 어렵게 생각되지 않을 거고요. 언어적 성희롱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목욕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1.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다. 2.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3. 노인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간다. 4. 기분이 나쁘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5.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를 서로 바꾼다. 정답은 2번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입니다. 하지만 침해 대상자일 경우에는 정답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침해 대상자가 바지를 내려서 성기를 노출한다. 그럴 경우에는 옷이 불편하다, 화장실 가고 싶다, 목욕하고 싶다 등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2.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한다. 정답은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입니다. 보기 1번 손을 털어준다 어디서 본 것 같다 그치요? 그것은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손을 털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된다. 수근관 증후군이에요. 이것과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보기 4번 초기일 때는 냉찜질, 만성은 온찜질입니다. 경관 영양액을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체를 높이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눕히는 이유는 1. 비위관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 2. 영양액의 주입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3. 대상자가 비위관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 4.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5. 영양액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답은 4번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입니다.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1. 약물 대사 능력 감소 2. 위산 분비 감소 3. 지방 흡수 증가 4. 타액 분비 증가 5. 칼슘 흡수 증가 정답은 1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입니다. 적혈구 부족으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1. 빈혈 2. 정맥류 3. 폐기종 4. 혈전색전증 5. 동맥경화증 정답은 1번 빈혈입니다.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 들어보셨죠? 이것이 부족해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잘 공급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빈혈일 경우에는 철분제를 먹죠. 그리고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C와 함께 복용을 하면 좋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의 효과는 1. 부종을 예방한다. 2. 낙상을 예방한다. 3. 목 통증을 예방한다. 4. 호흡 부전을 예방한다. 5. 관절 변형을 예방한다. 정답은 2번 낙상을 예방한다 입니다. 유사문제 보고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 1. 침대 위에서 이동이나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 2. 장시간 와상 상태 시 욕창을 예방한다. 3. 어지러움,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4. 폐기능을 강화하여 호흡에 도움을 준다. 5. 관절의 굳어짐을 예방한다. 정답은 1번 침대 위에서 이동이나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 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등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올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아랫배와 발목 밑. 다음 그림과 같이 옆으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힐 때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일 경우에는 이었죠.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입니다. 그림 잘 봐주시고요.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짚어야 되겠죠. 자, 유사 문제 보겠습니다. 사지마비 대상자는 뭐겠습니까? 정답은 1번이죠. 자, 편마비는 어깨와 엉덩이, 사지마비는 목과 어깨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지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일으켜 세울 거예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양손으로 우리 대상자님의 허리를 잡아서 지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에 대고 지지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이 무릎으로 우리 대상자님의 무릎 그 마비된 쪽 무릎을 내가 받쳐주겠습니다. 마비된 쪽 무릎을 내가 지지해 주겠습니다. 요런 거잖아요. 자, 이해되셨죠?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방광염 예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맥주를 마시게 하여 소변량을 증가시킨다. 4.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5.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정답은 4번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2번은 요실금 예방을 돕는 거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 이것도 요실금 예방을 돕는 방법입니다. 귀약을 투여한 직후에 대상자에게 오심과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1. 차가운 귀약을 투여한 경우 2. 앉은 자세에서 귀약을 투여한 경우 3. 귀약 투여 전에 귀지를 제거한 경우 4. 귀파키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겨 투여한 경우 5. 약이 귀 안의 측면을 따라 흘러 들어가도록 투여한 경우 정답은 1번 너무 차가운 귀약을 투여한 경우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매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 2.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 3. 소변의 양과 색깔을 2시간마다 확인하고 있다. 4. 소변 주머니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 솜으로 닦고 있다. 정답은 2번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3시간마다 세척한다. 2. 소변 주머니는 물로 헹구어 사용한다. 3.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4. 아랫배에 팽만감을 호소하면 소변 주머니를 교체한다. 5. 소변색이 탁해진 경우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정답은 3번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입니다. 보기 1번과 2번 소변을 이제 배출하고 나면 알코올 솜으로 배출구를 소독한 후에 제자리에 꽂아두면 되겠습니다. 보기 5번 소변이 탁해졌다, 소변색이 이상하다, 양이 적다 이럴 경우에는 시설장,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골반이 좁아진다. 2. 추간판이 얇아진다. 3.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4. 인대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허리의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정답은 2번 추간판이 얇아진다입니다. 보기 1번 어좁골커가 된다라고 했죠. 쉬운 암기법에서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집니다. 3번 근긴장도가 뭐냐? 근육이 긴장한다는 거예요. 긴장하면 근육이 수축했다가
펴졌다가 그 정도예요. 그것이 감소하게 되어지겠죠. 보기 5번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하죠. 그래서 배둘레햄 되어지죠. 다음 그림에서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은 4번 라입니다. 아랫 눈꺼풀 안쪽에서 바깥쪽입니다.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용한 침구는 찬물로 세탁한다. 2. 가려운 부위에만 연고를 도포한다. 3. 아침에 약을 바르고 잠자기 전에 씻어낸다. 4. 감염 부위를 만져서 열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5. 대상자의 동거 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의 동거 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입니다. 치료는 올 치료! 누워있는 대상자를 앉혔을 때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청심환을 먹인다. 2. 원래 자세로 다시 눕힌다. 3. 차가운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준다. 4. 옆으로 눕힌 후 등을 마사지해준다. 5. 담요로 몸을 덮고 미지근한 물을 준다. 정답은 2번 원래 자세로 다시 눕힌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간이변기 사용 직후에 기저귀를 채워준다. 2.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조절한다. 3. 배설 후에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상머리를 낮춘다. 4. 둔부에 약간의 수분을 남겨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 5. 간이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정답은 3번 배설 후에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상머리를 낮춘다입니다. 보기 4번 둔부에 약간의 수분을 남겨서는 안 되겠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보기 5번 자 간이변기라고 하는 것은요.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대상자,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간이변기는 이렇게 생긴 게 간이변기예요. 이걸 알고 나면 문제 푸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등받이가 없는 변기를 준비한다. 2. 변기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3.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4. 양쪽 발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변기에 앉힌다. 5.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게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한다. 정답은 3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입니다. 보기 2번 변기 밑에 매트를 깔아줍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변기 밑에 매트를 깔아준다. 보기 5번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주어서 배설 시에 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리를 쭉 펴고 눕게 한다. 2.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아랫단 가운데 부분으로 회음부를 덮어준다. 3. 둔부 밑에 변기를 밀어 넣은 후 방수포를 깔아준다. 4.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휴지로 닦아준다. 5. 회음부 분비물에서 악취가 나면 소독제로 닦아낸다. 정답은 2번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아랫단 가운데 부분으로 회음부를 덮어준다입니다. 보기 1번 먼저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해야 되겠고요. 보기 3번 방수포를 먼저 깔아야 되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서서 균형 잡는 연습을 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왼쪽에 서서 지지해 준다. 2. 가슴에 보행 벨트를 착용하고 서 있게 한다. 3. 오른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고 서 있게 한다. 4. 허리를 15도 앞으로 숙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5.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며 준비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며 준비 운동을 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서서 지지해 주어야 되겠죠. 보기 2번 보행 벨트니까 허리에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신체 부위에 따른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은 어깨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2. 유박은 위아래로 번갈아 가며 닦는다. 3.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4.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입니다. 보기 1번 팔은 손끝에서 어깨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2번 유방은 원을 그리듯 닦습니다. 3번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이죠. 그러니까 팔과 다리는요. 손끝, 발끝에서 심장 먼 곳에서부터 심장 가까운 쪽으로 닦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5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와 잡아주어야 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먼저 대상자의 손상된 발은 바깥으로 가야 되겠죠. 안쪽으로 오면 요양보호사와 부딪힐 위험이 있으니까 손상된 발은 바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은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친 대상자의 손목을 잡고 이송을 해야 되겠죠. 그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신속하고 빠르게 들어 올린다. 2. 팔을 앞으로 뻗어 들어 올린다. 3.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4. 발을 움직이지 않고 허리를 회전하여 들어 올린다. 5.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정답은 5번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입니다. 허리 펴, 무릎 굽혀, 지지면 넓혀 쉬운 암기법에 있었죠. 자, 보기 1번 신속하게 하고 빠르게 들어 올리는 것도 정답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몸에 무리가 가게 되어집니다. 자, 유사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무릎을 굽히고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어 이동시킨다 입니다. 보기 1번 반동을 이용해서 빠르게 이동시킨다 아닙니다. 변실금으로 오염된 대상자의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을 열고 삶는다. 2.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3. 오염된 부위는 아세톤으로 세탁한다. 4. 얼룩을 제거하고 표백제에 오래 담가둔다. 5. 붕산수에 담갔다가 여러 번 헹구어 건조한다. 정답은 2번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입니다. 보기 1번 삶을 때는 뚜껑을 덮고 삶아야 하고요. 보기 5번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헹군 후에 붕산수에 담갔다가 탈수하고 건조합니다. 제가 대상자가 식탁 위에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두어 밥풀이 말라붙어 있을 때 나 전달법으로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1. 식사를 하신 지 오래되었나 봐요. 2. 밥풀이 하나도 안 남게 깨끗이 좀 드세요. 3. 그릇이 그대로 있네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4. 밥풀이 말라붙어 있는 것을 보니 맛있게 드셨군요. 5. 설거지하기가 힘들어요.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 물에 담가 두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 설거지하기가 힘들어요.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 물에 담가 두셨으면 좋겠어요 입니다.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풀이 말라붙어 있으니까 설거지하기가 힘들다 그치요?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뭐 해서 걱정했어요. 이것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어집니다. 이 나전달법은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기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배우자가 12시가 넘어서 막 들어왔다. 그럴 경우에 지금 몇 시야? 나가! 그럴 것이 아니라 연락이 안 되어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이렇게 좀 어글거리지만 표현을 하면 더 좋겠죠.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3.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4.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말한다. 5. 메시지를 큰 소리로 빠르게 말한다. 정답은 3번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라는 것은 주의가 산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와 눈을 맞추어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안 그래도 주의가 산만한데 환경적인 자극은 줄여야 되겠죠. 메시지는 천천히 조용히 반복해서 알려주어야 됩니다.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제공한다. 2.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3.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한 번에 많이 준다. 4. 치매 증상이므로 개의치 않고 용물을 본다. 5.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정답은 2번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입니다. 또는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게 한다. 이것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둔다. 2. 밤에는 화장실 전등을 꺼둔다. 3. 출입이 쉽도록 둥근 모양의 문고리를 설치한다. 4.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5. 화장실 안에 신고 벗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를 놓는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입니다. 보기 2번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두고요. 보기 3번 밖에서도 열 수 있는 문고리를 설치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주의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함, 증상이 호전과 악화가 반복됨, 대체로 회복됨. 1. 선망 2. 파킨슨병 3. 척수 손상 4. 추간판 탈출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1번 선망입니다. 다 필요 없고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그러면 선망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2.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3.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4. 물을 흘리면 뚜껑이 없는 컵을 사용한다. 5. 식사 시간에 졸려 하더라도 제 시간에 먹게 한다. 정답은 2번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입니다. 보기 3번 접시보다는 사발이 좋고요.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이 좋습니다. 보기 5번 식사 시간에 졸려 한다. 그럴 때 식사를 하게 하면 위험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은 1. 달력 만들기 2. 악기 연주하기 3. 선 따라 그리기 4. 물건값 계산하기 5.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 정답은 1번 달력 만들기입니다. 진압력 나오면 날짜, 요일, 시간이에요. 이와 관련된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즉시 인공호흡을 한다. 2. 안정을 위해 조용한 방으로 옮긴다. 3.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딱딱한 것을 대어준다. 4.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어깨를 꽉 잡아준다. 5.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정답은 5번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입니다. 자, 기도를 유지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할 때에 반도각이 그때 기도 유지할 때에는요.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그런데 경련이 있을 때 기도 유지하는 방법은 얼굴을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인공호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턱을 아래로 당겨 기도를 개방한다. 2. 10초마다 한 번씩 숨을 불어 넣는다. 3. 위가 팽창되도록 세게 숨을 불어 넣는다. 4.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15대 1로 한다. 5. 1초에 걸쳐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 넣는다.
정답은 5번 1초에 걸쳐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 넣는다 입니다. 보기 1번 턱을 위로 들어서 기도를 개방해야 되고요. 보기 2번과 3번 1초에 한 번씩 가슴이 팽창되는 것이 관찰될 정도로 해야 됩니다. 보기 4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0이 했죠. 30대 백수의 이야기 300이 30대 2입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 아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염!